네, 안녕하세요. 2023년 5월 25일 위대한 실패 그리고 어니스트 셰클턴과 아폴로 13호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사를 하게 된 이승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제목을 보셨을 때 어떤 기분이 들으셨나요? 사실 위대하다는 단어랑 실패라는 단어는 공존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이 공존이 어려운 단어의 간극을 포기하지 않는 노력과 목숨을 건 용기로 극복을 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셰클턴 탐험대와 아폴로 13호 우주인들입니다. 이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발전이라는 엄청난 목표를 가지고 임무를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발을 떼기도 전에 임무가 꼬여버리게 되고 결국에는 생안을 위해서 사투를 벌이게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둘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셰클턴 탐험대 먼저 해볼게요. 셰클턴은 사실 남극 탐험이 2번이나 이미 경험 있는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미 그 2번의 경험을 모두 실패로 마무리를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3번째 도전만큼은 절대 실패하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인원을 모집하게 됩니다. 거기서 낸 구인글이 되게 인상적인데요. 네, 구인, 도전적인 여정, 적은 임금, 고통스러운 추위, 긴 시간의 암흑, 끊임없는 위험, 안전귀환 보장 못함, 그러나 성공 시 명예와 영광 보장. 이 솔직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무시무시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이 구인의 모험가들은 또 심장이 뛰었나 봐요. 그래서 무려 197대 1이라는 경쟁률을 뚫고 27명의 대원들이 선발이 되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좀 웃긴 사실이 있는데요. 남극에 가기 전에 잠깐 정박한 기지에서 소년 한 명이 몰래 숨어 들어와요. 그래서 총 28명의 대원들이랑 같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운명은 이들을 또 쉽게 놔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들이 남극해에 떠나서 남극 땅을 아직 밟기도 전에 유빙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날카로운 유빙이 배를 파괴하기 시작했고 이들이 처음에 목표로 했던 남극 땅을 밟기도 전에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셰클턴은 되게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계속 나아가야 되나? 아니면 포기를 하고 돌아가야 되나? 그리고 이미 2번의 실패의 경험이 또 한 번 떠올랐을 수도 있어요. 괴로웠겠죠. 하지만 셰클턴은 과감히 선택합니다. 그 대원들을 죽이게 둘 수는 없잖아요. 자신이 책임져야 되는 인원들이니까요. 모두가 살아남기 위해서 임무를 바꾸게 됩니다. 배를 버려서 우리 다 같이 고국으로 돌아가자라고요. 네, 잠시 셰클턴 탐험대가 좀 정비를 하는 시간 동안 저희는 1970년 휴스턴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사가 소련과 이제 우주 탐험 개발 경쟁을 하게 되면서 이미 달 탐사를 2번이나 성공시키는 어떻게 보면 살짝 좀 오만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아폴로 13호 이전의 그 2번의 달 탐사도 완벽하지는 않았거든요. 작은 사고가 있었지만 임기응변으로 무사하게 넘어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성공을 했으니까 앞으로도 괜찮을 거야 라는 좀 약간 자만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폴로 13호도 사실 발사를 하기 전에 조금의 문제가 좀 있었는데 괜찮을 거야 하고 발사를 하게 됩니다. 아폴로 13호가 물론 문제가 또 한 번 생겨요. 날아가면서 엔진이 한 번 꺼지거든요. 근데 나머지 보조 엔진을 어떻게든 해결하면 되겠지. 근데 진짜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 아무 일도 없이 잘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다만 이 순간이 오기 전 말이죠. 지구에서 약 32만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여느 때와 같이 산소 정화를 위해 이 사람들은, 우주인들은 산소 정화 스위치를 켜게 됩니다. 근데 그 상황을 한번 볼게요. 소리가 안 나오네요. 그냥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지지직 해서 뭔가 뻥 해서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뭔가 흔들리죠? 그리고 뭐지? 이러고 있는데 뻥 하고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막 삐삐삐삐 거리고 경고음이 듣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보고를 처음에 해요. 우리 문제 발생했네. 그래서 뭔 일이야? 하니까
아, 나 그냥 스위치밖에 안 켰는데. 그래서 컴퓨터를 보니까 휴스턴에서도 뭔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휴스턴 문제가 발생했다 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우주인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이제 좀 알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우주인들이 그렇게 심각성을 잘 몰랐대요. 그냥 작은 우주 부산물이 부딪혔다고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문득 이렇게 창을 한번 내다봤는데 하얀 산소 입자 덩어리들이 푸 하면서 뭐가 새고 있는 거예요. 아, 큰일 났다. 산소 탱크가 터졌구나. 그때부터 이제 휴스턴과 우주인들은 기존에 달에 착륙해서 달 탐사한다는 계획을 버리고 이제 무사 생환이라는 목표로 임무를 바꿔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보기만 해도 벌써 머리 아파지는 저도 지금 잘 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날아가서 달의 중력을 이용해서 투포환처럼 이렇게 슉 날려서 다시 지구로 온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휴스턴과 우주인들은 이제 계획을 하게 돼서 이제 앞으로 이제 사고가 없기만을 바라면서 이제 돌아올 계획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정비 끝났으니까 다시 셰클턴 좀 알아볼게요. 이제 셰클턴 탐험대는 이제 직접 이제 작은 보트를 가지고 직접 끌어가면서 땅을 밟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들을 가로막는 것이 여기 보이는 것과 같이 높은 파도도 있었고 배를 파괴할 정도의 부빙들이 날카롭게 위협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계속 나아가는 길마다 악천후가 있었대요. 근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살아야죠. 나아갑니다. 이겨냅니다. 그래서 무인도에 엘리펀트 섬이라는 무인도에 상륙을 하게 돼요. 1년 만에 처음으로 땅을 밟게 됐던 거거든요. 바다 위에 계속 그 얼음 위에 있다가 처음으로 밟게 된 땅이 하필 무인도였던 거예요. 가뜩이나 이제 겨울은 다가오고 있죠. 식량은 부족하죠. 근데 무인도에서 이제 자신을 구제해줄 그런 기대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절망에 빠지게 되겠죠. 희망을 잃어가는 그때 셰클턴은 다시 한 번 더 선택을 합니다. 내가 직접 구조선을 불러오겠다고 말이죠. 이 작은 돛담배 하나 가지고 1300km가 넘는 1300km면은 서울에서 삿포로까지 직선거리거든요. 그 정도나 되는 해협을 중형 태풍급 바람을 뚫고 20m가 넘는 파도를 넘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셰클턴은 사실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바라보는 28명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지원을 받게 되는데 너도 나도 하겠대요. 셰클턴이 그동안 보여준 리더십에 의해서 사람들은 모두 다 따라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셰클턴은 자신을 포함해서 6명과 함께 그 아까 말했던 1300km의 해협을 건너기로 합니다. 저 작은 돛담배로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쉬운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노도 졌다가 날아가 버리고 파도도 넘치고 악천후도 만나고 태풍도 만나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이 열렸대요. 그래서 드디어 날이 맑아지나 했는데 알고 보니 자신 머리 위로 날아오는 파도였다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뚫고 무려 2주 만에 1300km를 넘어서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네, 아까 이제 우주인들 봤으니까 이제 한번 계속 우주인들 볼게요. 셰클턴 형님들 좀 쉬어야죠. 그래서 우주인들을 이제 얘기해 볼게요. 이 우주인들은 아까 그 발생한 매우 큰 문제 외에도 계속되는 위협들이 있었어요. 사고가 예기치 않게 발생하고 자기가 원하지 않아도 발생하기 때문에 사고라고 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계속되는 위협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3가지 악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산화탄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지속적으로 선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졌어요. 이들이 잠시 달 탐사선으로 대피를 하게 됐거든요. 사령선에서. 근데 달 탐사선은 2명밖에 수용이 안 됐어요. 근데 우주인들은 3명이기 때문에 그들이 내뿜는 숨만으로도 이산화탄소 농도가 너무나도 높아져서 질식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3명을 수용할 수 있는 사령선의 필터를 옮겨오려고 했는데 아뿔싸 어처구니도 없게도 제조사가 달라서 호환이 안 됐던 거예요. 본인 수중에 있는 거는 양말과 덕트 테이프, 속옷 포장지, 매뉴얼 이런 거밖에 없었는데 과연 이들은 어떻게 해냈을까요? 해냅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도 해냅니다. 좀 사진을 보면은 조금 엉성해 보일 수도 있는데 테이프로 막 칭칭 동여매고 훌륭하게 기능을 해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첫 번째 위기를 넘깁니다. 두 번째로는 자동 조종이 불가능했어요. 전력을 최대한 줄여야 했기 때문에 자동 운행 장치를 포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달까지 직접 궤도를 계산해서
필요할 때마다 조종을 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또 해냅니다. 항로를 손으로 직접 계산을 해가면서 한 번씩 조종을 해가면서 성공을 해냅니다. 세 번째로는 열악한 환경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력이 부족해서 히터를 꺼버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살인적인 그 영하권에 있는 살인적인 추위에 계속해서 시달려야 됐고, 언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수면 부족에 항상 시달려야 됐고,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하루 식량이 소세지 한 개와 물 반 컵이었는데 그나마도 얼어붙어서 제대로 먹지도 못했죠. 그래도 이들은 이겨냅니다. 왜냐하면 지구에 돌아가기 위해서죠.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시 보기 위해서죠. 또 마지막으로 생존이라는 새로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이들은 꿋꿋이 이겨냅니다. 네, 셰클턴 탐험대 이제 많이 쉬었으니까 셰클턴 탐험대 마지막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그들은 이제 1300km로 넘어서 이제 사우스 조지아 섬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근데 정박기지에 가려면 섬의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정반대편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질러 가야 되는데 이미 6명의 대원 중 3명이 탈진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셰클턴은 그 3명을 여기서 잠시 조금만 버텨 우리가 갔다 올게 하고 조금 멀쩡한 2명과 함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쉽지는 않았어요. 오직 못 박은 스파이크와 도끼 한 자루로 아까 말씀드렸던 30km가 넘는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결정적으로 아무도 시도한 사람도 없고 성공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셰클턴은 해냅니다. 물론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들은 저체온증을 이겨내면서 탈진을 해서 무릎으로 기어가면서 끝까지 갔어요. 근데 이제 정박기지가 코앞에 보이는 상황에서 자신들이 마주한 것은 절벽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나머지 2명의 대원들은 포기를 합니다. 야, 이건 미친 짓이다. 이건 아무리 지금까지 이렇게 해봤지만 이건 진짜 못할 짓이다 했는데 셰클턴은 선택합니다. 뛰어내리라고. 참 이게 무책임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미 셰클턴은 대원들의 신뢰를 충분히 쌓아놨고 대원들도 처음에는 반대를 했는데 셰클턴이 그동안 보여준 리더십에 대해서 순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강한 유대를 가지고 서로를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하고 셰클턴이 앞장선 상태에서 뛰어내리게 되죠. 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많이 다쳤어요? 네. 아니요. 기적적으로 눈 위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원 아무렇지도 않게 훌훌 털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나이들이 나누는 뜨거운 악수를 나눕니다. 야, 우리 살았다 하면서 말이죠. 이제 마지막 그 후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결국에 그렇게 해서 셰클턴은 정박기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고난을 뚫고 말이죠. 그리고 배를 빌리게 되는데요. 기존의 엘레펀트 섬에 있는 대원들을 구하러 가기 위해서. 근데 그 배를 빌리는 조건이 날씨가 좋을 때만 나가라. 그리고 부빙들이 위협해서 절대로 배를 훼손시키지 말아라. 2가지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셰클턴은 마음이 급해 죽겠는데 날이 개야 되는 상황에 출발을 해야 됐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4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셰클턴이 처음으로 여기서 예민한 모습을 보이고 되게 긴장한 모습을 많이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4개월이 지나서 날씨가 맑을 때 드디어 엘리펀트 섬 앞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저 멀리서 뭔가 보이는 거예요, 셰클턴이. 그래서 어이! 다 살아있나?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근데 대답이 한참 뒤에 저는 무사합니다! 라고 왔대요. 모두가 버틴 거죠. 셰클턴 하나를 바라보면서 말이죠. 실제로 거기서도 이제 대장이 한 명 있었는데 날이 맑을 때마다 우리 셰클턴 대장님 언제 올지 모른다. 짐 싸놔라. 이렇게 해서 매일같이 준비를 했었대요.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희망을 잃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셰클턴이 도착을 해서 단 1시간 만에 철수를 하게 됩니다. 전원 생존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돼요. 거기서 이제 돌아간 고국에서 왕으로부터 훈장도 받고요. 사람들에게 영웅이라는 칭호도 받고요. 처음에 보여드렸을 때 9인분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마지막 줄에 뭐라고 써 있었죠? 성공을 했을 때 명예와 영광을 보장해준다 그랬었잖아요.
셰클턴은 실패를 했는데도 그들에게 고국으로 무사히 돌아간 그들에게 명예와 영광을 안겨주게 된 셈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폴로 13호의 마지막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이제 지구로 돌아올 일만 남은 아폴로 우주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사진에서 보듯이 뭔가 심상치 않죠? 뭔가 있어요? 맞아요. 아까 더 이상 사고가 안 발생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미 두 가지의 변수가 또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난관으로는 대기권에 진입할 때 발생하는 엄청난 말차를 버틸 내열재가 파손되어 있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산소 탱크가 폭발하면서 내열재를 파손시켰으면 그들이 이제 대기권에 진입을 할 때 끔찍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였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예상 착수 지점이 태풍 영향권에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일단 착륙하는 것도 문제고요. 무사히 착륙을 해도 자신들을 구해줄 구조선들이 오는 것을 방해할 수가 있었어요. 태풍이. 근데 이들이 누굽니까? 그동안 많은 역경을 이겨낸 아폴로 우주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이제 무사기한이라는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감행합니다.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거 또 설마 또 입으로 또 소리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는 거 맞지? 그렇게 해서 이게 휴스턴 기지예요. 여기 시간이 보이시죠? 이들이 연락 두절이 예상된 시간이 4분이었어요. 만약에 4분이 넘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실제로 4분이 넘도록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5분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안 와요. 6분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안 와요. 그런데 거기서 뭔가 옵니다. 예상된 연락 두절 시간을 훌쩍 넘기게 되고 귀환 실패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뭔가 불안한 감도의 무전 소리가 들리게 돼요. 칙칙칙 하면서 말이죠. 그 상황을 한번, 감동적인 상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실 이게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 더빙할게요 또. 뭐 화면에 잡힙니다. 떨어지는 게. 오는 거야? 맞지? 휴스턴 다시 보게 돼요. 반갑다. 와! 이게 실제로 생중계가 되었었다고 해요. 얼마나 감동이었을까요?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해서 그 우주인들도, 아폴로 우주인들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피엔딩이죠? 둘 다? 두 이야기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위대하다라는 단어와 실패라는 단어의 간극을 조금은 좁히실 수 있게 되셨나요? 어떤 사람들은 실패를 지울 수 없는 결과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아폴로 13호 우주인들과 셰클턴 탐험대는 실패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보여준 포기하지 않는 노력, 목숨을 건 용기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또 자신들에게 명예와 영광을 안겨주었고 다시 도전할 용기를 주게 되었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엇인가 도전을 했을 때 한 가지의 정석적인 성공의 루트가 있고 수만 가지의 실패에 가질 수가 있다면 어떻게 보면은 실패를 해도 이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앞서 말했던 것처럼 나는 실패했어 라고 지워버릴 수 없는 결과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셰클턴과 아폴로 우주인들처럼 그 한 번 실패를 성공한 거와 같은 가치를 가지는 위대한 실패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위대한 실패,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 최고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도전한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칭호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인상 깊게 봤던 실제로 아폴로 13호의 선장이었던 짐 러벨 선생님의 인터뷰 내용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짐 러벨 아폴로 13호의 선장이었습니다. 47년 전에 달에 착륙한다는 내 꿈은 산소 탱크 폭발로 실패했었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성공적 실패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난 내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꿈을 꾸는 한 실패는 없습니다. 정말 좋은 말 아닌가요? 사실 실제 목소리를 담았는데 소리가 안 들리니까 뭐 제 목소리로 대체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위대한 실패 어니스트 셰클턴과 아폴로 13호였고요. 저는 이승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